안녕하세요. 1번님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과 나에게 100% 진심일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함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의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은 감정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상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꼭 붙들고 있는 집착과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마음이 남아있지만 내가 먼저 움직이면 지는 것 같아. 지금 무너지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어떤 이런 방어적인 태도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두 분이 헤어져 있든 멀어져 있든 끊어지지 않은 어떤 끈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가 악마 카드인데 이 카드는 두 분의 관계를 가장 강하게 설명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있는 연결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강한 욕망과 집착, 미련, 중독성 있는 관계성입니다. 즉 서로를 잊으려고 해도 쉽게 잊히지 않고 감정이 강해서 이성적 판단이 어렵고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도 주지만 강하게 끌리고 있고 현재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과 강한 미련이 함께 존재합니다. 네, 미워도 생각나고 놓고 싶으면서도 못 놓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 번째, 세 번째 카드가 이 펜타클 2번 카드입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불안정한 균형과 선택, 갈등, 저울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 또는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계속 이어갈까 아니면 놓을까? 움직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연락하고 싶지만 눈치 보이고 망설여져. 즉, 끊임없이 재고 고민하고 있지만 확실한 결정은 내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은 두 분은 이미 강력한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붙잡고 있고 미련이나 욕망, 집착처럼 강한 어떤 감정적인 끌림이 있고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양다리처럼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분은 끊어지지 않는 인연, 미련과 욕망,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니고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정리된 흐름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 중 한 명이 움직이면 다시 흐름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럼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상대방 속마음은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감정이 드러나는 매우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상대방은 1번님께 마음이 상당히 깊고 긍정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컵 2번 카드인데 상대방은 1번님을 내 사람, 내가 감정적으로 연결된 상대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어지고 싶다,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 상호 교감과 화해, 관계의 회복을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컵 2번 카드는 관계가 서로 맞닿는 순간이라서 상대의 감정이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을 바라고 있어요. 즉 1번님도 자신에게 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카드가 완드 4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림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다툼, 거리감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희망하고 다시 만나거나 재회한다면 이번에는 오래 가고 싶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함께 있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특히 이 완드 4번은 축하, 재회, 다시 만남, 화해의 의미도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1번님과 다시 편안하게 이어지는 상상이나 미래 그림을 자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여왕제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의 최상의 카드이자 사랑받는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1번님을 매력적이다, 따뜻하다, 풍요롭다, 여성성, 어떤 인간적 매력 모두 크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안정되고 감정이 풍성해진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존재라서 소중하게 대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감정이 있고 감정뿐만 아니라 이 상대에게는 1번님이 이상형에 매우 가깝습니다.
특히 컵 2번과 컵 4원, 그다음에 여왕제 이 카드라면 상대는 이미 마음속에서 1번님을 연인에 준하는 자리에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상대방은 지금 1번님에 대해서 여전히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편안하게 다시 만들고 싶고 선뜻 그 1번님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즉 진심과 안정적 관계이지 깊은 애정, 그리고 매력과 호감의 최고점 이렇게 네 박자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속마음은 지금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100% 진심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3 장을 봤을 때 상대방은 진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성숙한 형태로 다 드러내지는 못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감정은 진심인데 100%로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숙하고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한 가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카드가 소드 페이지 카드예요. 이 카드는 진심보다는 관찰과 경계, 조심스러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1번님을 향해서 마음은 있지만 내가 다 보여주면 상처받을까 봐 상대의 마음을 다 모르겠어서 지금은 지켜보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감정을 숨기고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딛는 단계예요. 즉 100% 솔직하게 다 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가 이제 컵 페이지인데 하지만 그 결정 그 자체는 순수하고 진짜 호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상대의 마음속에 1번 님에 대한 귀여운 호감이 있고 진심에서 나오는 애정이 있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해요. 다만 어린 감정이어서 표현 방식은 조금 서툴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진심인데 성숙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책임지려는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이 소드 6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조심스럽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진심인데 100%라고 말할 만큼 확신을 다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내 마음을 건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상처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방향을 잡는 중인데요. 즉 상대방은 진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전부 드러내지는 않았고 점진적으로 조심스러운 속도로 다가오는 흐름입니다. 현재 상대의 진심 정도를 확인해 본다면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진심이고 어떤 순수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나 책임감 그리고 완전한 헌신의 단계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1번님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즉 감정은 진짜지만 표현이나 결단, 헌신은 아직 성장 중이라는 흐름인데요. 상대가 완전히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1번님과의 관계가 더 안정된 느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대방에게 생길 심리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완드 8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 흐름이 가속, 결심, 명확한 어떤 빠른 전환으로 나타나는 매우 강한 변화 카드인데요. 상대의 속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적극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드 8번은 감정 폭발 직전의 속도감인데 지금까지 망설였던 상대의 마음이 갑자기 아, 이렇게 끌려서 뭐해? 그냥 움직이자. 연락해 볼까? 그냥 만나고 싶다. 지금 이 마음을 숨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속도가 붙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심스럽고 망설였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감정 가속 모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한데 표현하고 싶어지고 연락이나 욕구가 급상승하고 갑자기 보고 싶어지고 마음이 행동 쪽으로 기울어짐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는 마음속에서 멈춤에서 움직임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싶지만 무섭다, 이런 흐름이었다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그래, 나는 너에게 마음이 있다, 이 관계를 다시 해보고 싶다,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명확한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한 만큼 표면 행동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빨라진다거나 연락이 오거나 어떤 시그널이 명확해질 수 있고 표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기념의 특성도 감정 가속을 매우 강하게 자극할 카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크리스마스 전에 상대는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확신을 가지고 접촉이나 행동 욕구가 갑자기 올라가는 심리 변화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속도, 직진, 감정 폭발의 카드인데요. 지금까지의 소극성과 조심스러움과는 다른 적극성과 빠른 결정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지금 잠시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라면 재회를 고려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소드 2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 마음을 닫아서가 아니라 결정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즉 재회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특히 이 카드는 완전히 배제도 아니고 완전 긍정도 아닌 상태인데, 즉 재회를 아예 안 생각하는 사람에게선 절대 나오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머릿속에서 재회 가능성을 분명히 떠올리고 있지만 지금은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보지 않으려 하거나 의도적으로 잠시 덮어두는 상태인데, 지금 판단하면 감정적으로 휘둘릴 것 같아 일단 생각을 멈추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다,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회를 고려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성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다가가도 괜찮을까? 이번에는 또 상처받지 않을까? 타이밍이 맞나?" 그래서 감정은 끌리는데 이성은 멈추라고 하는 내적 갈등의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그 완전한 부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 소드 2번 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멀리 있지만 다만 미정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재회가 고려되고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나온 그 완드 8번, 그러니까 심리 가속하는 거, 이거 붙여서 읽으면 지금은 망설이지만 크리스마스 전에는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지금 재회를 고려는 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감정을 잠시 눌러두고 고민 중이다. 전면 부정은 아니고 오히려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소드 7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상대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솔직하게 다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와 내가 불리해질까 봐 회피하는 심리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약점, 실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는 걸 두려워할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는 1번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가 내 입장이 약해질까 봐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무섭다,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즉 마음은 남아있지만 솔직한 대화를 할 용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재회를 논하면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관계를 제대로 할 건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현실적인 부담을 피하려는 심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이번에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잘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때의 내 행동이 걸려서 다가가기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상대는 과거의 태도나 말, 행동 중에 본인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1번님 앞에 서는 것이 어색하거나 민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빙빙 돌면서 우회하려고 해요. 네, 상대방은 좋아하지만 도망친다, 마음은 있는데 현실을 회피한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재회는 생각하고 있고 감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다가가기에는 조금 두렵고 그래서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즉 1 번님에 대한 감정 부족이 아니라 솔직해지는 두려움, 책임감 부담, 과거 행동에 대한 민망함과 그리고 감정적으로 약한 자기 자신을 들키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인 겁니다. 감정은 충분히 남아있지만 마주할 용기가 부족해서 망설이는 흐름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흐름은 움직임 자체는 발생하지만 매우 불안정하고 약간 충돌적이고 예상 밖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가오기는 하지만 편안하게 오지 않고 급작스럽고 감정적으로 요동치면서 다가오는 형태예요. 첫 번째 카드가 완드 킹 카드인데 그러니까 상대가 내적 의지가 강해지고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라는 결심까지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1 번님에게 향하는 열정 '내가 주도해 볼까.' 하는 마음, 밀고 싶은 의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가속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움직이려는 에너지 자체는 매우 강하게 생성이 돼요. 하지만 막 그 문제는 다음 2장 카드인데 첫 번째 카드가 소도 5 번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생기는데 행동 방식이 어긋나거나 좋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 방식이 삐딱하고 체면 때문에 솔직하지 못하고 감정에 꼬여서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도 태도가 어색해하거나 반항적일 수도 있고 감정이 올라면 갑자기 태도가 변할 수도 있어요. 즉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전달이 조금은 비틀리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자신이 마음을 주면 약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다, 취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라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의지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 카드가 이제 타워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거는 움직임 자체는 발생하되 부드럽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연락하거나 갑작스러운 접근, 예상치 못한 타이밍, 감정 폭발, 견디다 한 번에 터뜨린다. 그러니까 뭐 다투거나 트리거가 되는 상황 후에 움직임, 혹은 과거의 벽이 무너지는 전환점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이 카드는 과거의 기반을 부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가 1 번님에게 다가오는 계기는 평온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 압박과 순간적인 용기 그리고 감정 폭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 보면 실제로 움직임은 발생은 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성숙하지 않고 감정이 한번 무너져야 움직임이 나오는 구조예요. 즉 상대방은 1 번님에게 다가오고 싶지만 성숙하게 다가오는 방식이 좀 어려운 사람이라 한번 무너지고 무너진 뒤에야 솔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갑자기 결단이 나오는 형태이다 보니 마음은 진심이지만 어떤 방식이 조금 성숙하지 못해서 충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있을까?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 3 장의 조합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3장 모두 부드러운 흐름, 그리고 관계 조화, 마음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께 보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읽히긴 하지만 그 방식은 조금 매우 자연스럽고 즉흥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 10번 카드가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이미 상대한테 자리 잡았다는 의미긴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상상,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 안정과 편안함, 정서적 풍족함, 두 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림인데요. 이 상대는 크리스마스라는 날에 1 번님과 함께 있는 그림이나 분위기를 이미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절제 카드는 이 서로의 리듬이 맞아지는 순간입니다. 즉 크리스마스 직전 또는 당일에 두 분의 감정 온도가 안정적으로 맞춰지는 흐름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의도 없이 편하게 이어지는 자리, 갑작스러운 화해, 마음 열림 등. 다만 이 카드는 강한 추진력이 있는 카드가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되면 된다라는 자연스러운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즉 각자의 감정이 부드럽게 맞춰지고 함께 보내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이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정해진 약속, 미리 잡힌 계획보다는 즉흥적인 만남을 말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부담 없이 가볍게 다가오는 자리, 깊은 고민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 분위기에 따라 움직인다든가 즉흥적인 제안 등 즉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더라도 무겁거나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고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해?", 뭐 "잠깐 볼래?", "그냥 같이 커피라도 마실까?" 등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을 함께 읽으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함께 보낼 가능성은 있다 입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감정이 맞아떨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은 감정, 그리고 감정의 조화 타이밍에 맞고, 그러니까 무계획적이긴 하지만 가볍고 즐겁게 만나는 흐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계획된 약속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감정이 올라와서 움직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만나자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카드 흐름을 보면 상대방은 충동과 감정 가속 패턴이라서 이 조합은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1 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전차 카드입니다. 이 전차 카드는 이번 전체 흐름과 너무 잘 맞는 강한 주도권 의지, 감정 컨트롤의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1 번님께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조언은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중심을 잡아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는 상대의 감정 기복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커요. 그러니까 이럴 때 1 번님은 상대의 반응에 요동하지 말고 분위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중심을 견고히 지켜야 하고 내가 관계를 운영하는 기준을 분명히 두어야 해요. 즉 흐름은 오지만 주도권은 1 번님이 잡아야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의 전체 흐름에서 상대방은 제외 욕구도 있고 심리적인 가속도 있지만 미숙하거나 회피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번님은 내가 원하는 관계의 기준은 무엇인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만나면 어떻게 이어가고 싶은지 등 1 번님 스스로 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서야 상대의 충동적 접근도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갑자기 연락해도 평정을 유지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도 1 번님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선을 어느 정도 그어야 하고 또 상황이 풀릴 때는 기회를 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 카드는 적극성과 냉정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1 번님이 중심을 잡을수록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네, 그 상대의 태도 변화 때문에 흔들려도 1 번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이번 리딩 전체 흐름상 상대는 움직임이 조금 불안정하지만 감정을 충분히 잊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움직임 가능성도 매우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럴 때는 "내가 중심을 잡으면 좋은 결과로 간다."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 카드를 정리해 드리면 "흐름은 이미 들어오고 있다. 감정에 밀리지 말고 내 중심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 가라."입니다. 감정 기복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하고 나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성공, 진전, 관계의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1 번님이 방향성을 잡아야 그 성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음이 시리다면 그건 사랑이 잠시 멈춰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그 사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나 후회 때문에 가슴이 시리고 아픈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얼어붙은 듯 사라지지만 그 사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따뜻한 기억으로 바뀔 거예요. 그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건 날씨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좋다."라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는 어쩌면 좋아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님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과 나에게 100% 진심일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함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월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현재 두 분 사이는 어느 한 단계가 완전히 정리되거나 마무리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관계가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확실히 아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는 과거의 문제나 감정이 정리되거나 결론이 난 상태일 수 있는데 이 월드카드는 결론, 완성의 카드이기 때문에 현재 두 분이 중요한 전환점 앞에 와 있다는 것이 강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월드 뒤에 바로 악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두 분 사이에 아직 정리되지 않는 강렬한 감정적, 육체적, 심리적 끌림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 놓기 어려움이 있고 애증이 섞인 감정, 반복되는 패턴이나 중독성 있는 연결이 있어요. 즉 겉으로는 끝나거나 정리된 듯해도 속에서는 끊기 힘든 강한 감정적인 끈이 두 사람을 묶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악마 카드는 유혹이나 강한 흡입력, 생각의 과몰입을 뜻하기 때문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상대를 계속 생각해서 놓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다음 카드가 이 완드 2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결정 직전, 관망, 선택의 갈림길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은 다시 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 중간 지점에서 서로를 계속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이 카드는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에너지가 있어서 상대도 이번님을 관찰,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카드 세 장의 흐름을 볼 때 상대방은 지금은 감정을 숨기고 조금 조용하지만 이번님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마음속에서 다시 움직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 카드 그리고 완드 2번 그 조합은 생각은 많고 감정은 강한데 아직 행동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월드 카드가 첫 카드로 나온 만큼 이번 고민은 이전과 달리 상당히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정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의 중심 감정은 냉정함과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1번님에 대한 감정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 관계의 공평성, 책임, 결과를 고려하고 있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감정이 흔들리지만 겉으로 차갑게 유지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실제보다 더 무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카드가 펜터클 페이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2번님을 여전히 관찰하고 있고 2번님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은 상태임을 명확하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2번님의 근황을 계속 보고 있고 기회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조심스럽게 다가갈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인데 특히 이 펜터클 페이지 카드는 현실적인 접점 만들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연락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번님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부담을 안 줄지 계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관심 표현이라면 이 완드 페이지 카드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설렘과 충동적 끌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매우 명확해요. 그러니까 펜타클 페이지, 그러니까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신중하다. 그러니까 완드 페이지, 연락하고 싶다, 가볍게 다시 다가가고 싶다.
즉 상대는 2번님에게 가볍게라도 손을 뻗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완드 페이지는 톡 하나 보내볼까 같은 첫 액션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상대는 지금 속마음이 두 갈래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감정을 조절하려는 자기 통제와 조용히 바라보고 계산하는 신중함, 그리고 이제 2번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과 흥미, 이건 거의 연락 직전의 마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 상태는 감정은 억누르고 있으나 마음은 확실히 남아있고 2번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말 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만 성급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행동인가를 계속 판단 중인 거예요. 네, 그럼 상대방은 나에게 100% 진심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컵 3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2 번님에게 호감이나 편안함,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다만 이 컵 3 번은 조금 가벼운 즐거움, 좋은 기분, 함께하고 싶은 감정이 중심이라서 이 카드 하나로는 100% 진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조금 없습니다. 즉 2 번님과 이제 있을 때 편안하고 즐겁고 친밀감이 있고 감정의 벽이 낮아지는 이런 좋은 감정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 하나만 봤을 때는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설렘과 즐거움 단계예요. 네, 그다음 카드가 이제 컵킹 카드인데 이 카드는 타로에서 가장 감정이 깊고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진심이나 정서적인 애착, 따뜻함, 돌보고 싶은 마음을 뜻해요. 즉 상대의 마음은 명확합니다. 이제 상대는 2번님에게 진심 어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은 이제 가벼운 호감이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이 가능한 마음이 깊어진다는 마음이에요. 특히 이 카드가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지금 상대의 중심 감정은 2번님에게 향한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네, 세 번째가 완드 2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또 갈까 말까, 이 관계를 더 깊게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카드예요. 제 상대는 감정은 분명 있고 진심 어린 끌림도 존재하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정식으로 발전시킬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행동 직전, 진짜 결정 직전의 기로에 선 카드예요. 그래서 100% 확정된 마음보다는 진심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상대는 감정적으로는 진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컵킨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의 감정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감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완드 2번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지금 당장 관계를 정식으로 만들겠다는 완전한 결심은 아직 100%로 굳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 진심, 그러니까 감정은 100%이지만 미래 행동의 결심은 70에서 80%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 구조를 요약을 해보면 2번님을 향한 애정은 깊고 진심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관계를 진지하게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 중이고 결심 직전의 시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즉, 마음은 열려 있고 2번님에게 좋은 감정만 가득한 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대방에게 생길 심리 변화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컵 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초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 한 초중반에 상대의 감정 흐름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2번님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2번님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거고 감정적 애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번님을 정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다시 감정이 스며드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키는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카드라서 상대가 2번 님에게 갖고 있던 막힌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전 카드에서 상대방은 그 정의 카드, 그러니까 이성 카드죠. 또 페이지, 그러니까 관찰이나 관심 이런 카드였는데 이 컵킨이 등장했다는 건 감정이 조금씩 이성의 장벽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흐름인 거예요. 즉 12월 초반에는 감정이 조금 커지고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더 따뜻해집니다.
그다음에 중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약 1-2주 전에는 상대가 일시적으로 감정을 멈추고 조용해지는 흐름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감정은 커졌지만 행동은 멈추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혼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나 행동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2 번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드 4번 같은 경우에는 고요한 휴식, 감정 정리,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카드입니다. 네. 이건 이번님에게서 멀어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커지니까 다시 이성을 가져오려는 잠시의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즉 12월 중반에는 상대가 잠시 멈추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 흐름이 바로 이 펜타클 8 번인데요. 이 카드는 매우 분명해요. 상대방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관계 회복, 연락, 접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접근법을 고민할 텐데 어떻게 다가갈까를 세밀하게 준비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꾸준함과 노력, 작은 행동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상대는 크리스마스쯤이 되면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잡고 실제 행동을 준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전 카드와 또 연결을 해보면 초반에는 마음이 진심으로 열려 있고 중반에는 잠시 숨고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에 행동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즉 상대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이번님을 향해서 조금씩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초반에는 다시 마음이 간다. 감정이 부드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깊어지고 중반쯤에는 잠시 멈춤, 정리를 할 텐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 생각해 보자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어떻게 다가갈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자 라는 행동 준비 단계로 돌입할 듯 합니다. 제 상대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이번님에게 마음이 더 깊어지고 정리하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준비하는 상태로 변화하는 거예요. 네, 그럼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대방에게 생길 심리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다시 또 커킹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따뜻한 감정의 회복, 정서적인 안정, 애정의 상징을, 그러니까 성장을 의미하는데, 즉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상대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이번님 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잔잔하게 마음이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님을 향한 애정이 더 진해지고 안정적이고 따뜻한 감정으로 변화할 거고 감정의 거래감이 줄어들고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님을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겉으로 표현은 조금 적어도 내면에서는 감정의 색이 확실히 더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성, 신중함들이 강했지만 크리스마스 전에는 감정이 이성의 벽을 천천히 넘어서기 시작할 거예요. 즉, 다시 보고 싶다. 생각보다 마음이 크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걸 인정하게 된다. 이런 감정이 고요하게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은 과거의 상처보다는 이번님에 대한 감정에 집중할 거고 관계에 대해서 부드럽게 다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님에게 좋은 감정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관계를 거부하거나 밀어내던 힘이 약해질 거예요. 즉, 내면의 저항이 사라지고 감정적인 수용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으로 갈수록 이제 상대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작은 호의나 따뜻한 말이 늘어나고 조용한 애정 표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상대가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크리스마스 전 심리 변화를 정리해 보면 감정이 더 깊고 따뜻해지고 진심이 차분히 올라온다. 그리고 감정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님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변화한다. 즉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번님에게 훨씬 가까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상대방이 어떤 다시 만남을 다시 고려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 3 번인데 만약에 잠시 지금 떨어져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제외 가능 카드 중에 긍정성이 제일 높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성이 깊은 관계 복원이라기보다는 가볍게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 좋은 분위기로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요. 즉, 재회를 완전히 결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다시 이어주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존재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즐거움과 편안함, 친근함,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감정이 바탕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번인과의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고 싶다, 편하게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회를 고려한다, 아니면 안 한다의 그 질문이라면 컵 3번은 명확하게 고려한다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무겁거나 심각한 연결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접근, 즐거운 감정 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재회가 이루어질 듯한데, 즉 상대는 무겁게 다시 시작하자고 하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의 재회, 부담 없는 컨택, 편안한 분위기의 만남을 상상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졌으니 다시 어떻게 딥하게 복구하자보다는 지금의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재회를 떠올리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관계가 다시 부드럽고 가벼워졌을 때 어떤 다시 만남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카드예요. 즉 감정적 긴장이 줄어든 시점,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질 때, 상황이 좀 더 여유로울 때 상대가 연락 또는 재접근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재회를 고려하고 있어요. 다만 무겁고 심각한 방식이 아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의 재회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즉 이번님과 다시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 상대방이 조금 망설이는 이유는 또 무엇일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심판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과거의 문제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부담, 그러니까 결정의 무게,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상대가 지금 바로 이 만남을 결정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상대는 다시 만남을 생각하면 동시에 과거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러니까 상처나 오해,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 등 이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만나면 결국은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한다, 이런 부담이 망설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어떤 장난이나 반쪽짜리 감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결정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책임의 무게 때문에 가볍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여져요. 그 재회가 어떤 단순한 연락 재개가 아니라 크게 바뀌는 관계 흐름을 의미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크기가 상대에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는 지금 '내가 정말 이 관계를 선택해야 할까? 지금 돌아가는 게 맞는가? 감정이 아닌 제대로 된 판단이 맞을까? 다시 시작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질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고 있어요. 즉 결심이 필요한 문제라서 성급하게 재회로 달려가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과거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과, 즉 어떤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압박과 관계 변화의 크기 때문에 신중해요. 그러니까 감정보다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한 자기 평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즉 상대는 지금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 3 장은 상대방의 움직임의 유무랑 타이밍, 움직임 형태까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선 이 펜타클 9번 카드, 이 지금 상대방은 혼자서 안정된 영역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자기 삶과 감정, 환경을 먼저 다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 있고 신중하고 지금 삶에 어느 정도 만족 중인 거예요. 즉 당장 빠르게 움직이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지금 자신의 안정된 공간에서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완드 7번 카드는 이게 두 번째가 완드 7번 카드인데, 하고 싶은 마음, 내적 욕구는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버티거나 방어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있어요. 하지만 주도권을 뺏기기는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과 경계심,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해요.
즉 내면적으로는 흔들리지만 외부 행동은 별로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보면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버티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핵심은 여기에요. 이 카드는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계획되지 않은 행동,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 나옴을 의미하는데요.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행동으로 옮기고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연락함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가 움직인다면 자발적인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누적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초반에는 움직임이 조금 미약합니다. 약간 어느 정도 안정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반에는 마음은 있지만 일단 그 자존심이나 두려움이 커서 외적으로는 방어하고 버티고 있고 하지만 후반에는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감정 폭발 가능성이 있어요. 즉 상대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만 감정이 임계점을 넘으면 갑작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계획적인 행동은 아니고 감정 폭발력 행동을 이어질 듯 보이는데, 즉 정리해두었던 마음이 벼락처럼 터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움직일 가능성을 수치로 보면 자발적으로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 30%와 감정 폭발로 갑작스럽게 움직일 가능성 70%. 그러니까 타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이 발생할 확률은 높은 카드 조합입니다. 그럼 실제로 크리스마스를 이제 같이 함께 보낼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장의 카드는 크리스마스를 실제로 함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운 타이밍에 대해서 어떤 상대 의지, 관계 안정성을 모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흐름인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예상 못한 전환점, 갑작스러운 연락과 만남, 관계의 흐름이 빠르게 바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노가 될 수도 없고 확실히 예스도 아닌 운에 따라 움직이는 흐름. 즉 크리스마스쯤에 상대와 이번님 사이에 갑작스러운 계기나 상황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특히 이전 리딩에서 타워, 그 갑작스러운 행동이 나온 것과 연결하면 상대가 예기치 못하게 연락하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될 것 같다가도 갑자기 되는 흐름이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 카드인데 상대는 가볍게 만나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다시 무겁게 만들까 봐 조심하고 있고 만나면 의미 있게 만나고 싶어 해요.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기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고 가볍게 스킨십 하거나 충동적 만남보다는 의미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즉흥적인 크리스마스 데이가 약간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신뢰 회복, 관계 복구 에너지이기 때문에 만나면 진지한 분위기 또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네, 마지막 카드가 펜터클 4번 카드입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 유지, 그리고 변화를 조심하고 마음을 숨기고 다가가고 싶지만 움켜쥐고 버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제 상대가 크리스마스에 만나고 싶어도 쉽게 표현하거나 먼저 제안하지 않으려는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고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고 안정적인 어떤 입지를 유지하고 있어서 먼저 움직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상대가 먼저 강하게 제안하는 형태는 조금 약함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카드를 정리해 보면 갑작스러운 전개가 강하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난다면 의미 있게 깊은 대화나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상대가 먼저 나서기는 조금 주저하는 마음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능성은 열려 있고 운과 상황에 따라 갑자기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능동적으로 이끄는 만남은 조금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약 45에서 55% 사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하지만 예측 불가한 반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당일이 가까워질수록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예상 밖의 전개가 나타날 수 있는 카드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행동할 그 가능성은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거나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지거나 크리스마스 당일보다는 그 직전이나 직후가 더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워 카드, 뭐 수레바퀴 조합은 의도하지 않은 난데없는 연락의 확률을 매우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럼 2번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언 카드는 펜터클 에이스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번님에게 주어지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운명적인 조언 카드인데, 이 카드는 기회나 새로운 안정, 현실적인 기반, 구체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해 보여도 이번님이 보여주는 작은 안정, 작은 배려, 현실적인 행동이 향후 관계 발전에서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즉, 작은 시작이 큰 성장을 만들 거예요. 지금은 감정적인 밀고 당기기보다는 현실을 안정시키는 쪽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폭발이나 큰 표현, 압박, 무거운 이야기 대신에 편안함과 안정감, 꾸준함, 실질적인 행동, 이게 다 상대에게 더 깊게 닿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또 단기 이벤트보다는 긴 호흡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즉 크리스마스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후로 이번님이 만든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장기적으로 관계가 다시 안정되고 깊어지게 하는 에너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열린 문, 기회 제공, 관계의 씨앗을 의미하는데, 너무 닫아두지도 말고 너무 강하게 밀지도 말고 부드럽게 열어둬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상대가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대는 타워, 운명의 수레바퀴 흐름으로 예상 못한 순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어야 그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가 2번님을 가치 있는 사람, 놓치기 아까운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따라서 내 삶을 안정시키고 나만의 무게감을 유지하고 나 자신을 잘 돌볼 모습, 이게 상대에게 매우 크게 작용할 거예요. 네, 누군가에게 말해도 위로받는 느낌이 안 드는 거, 그게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어도 말로 공감을 해줘도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는 느낌이고, 결국은 혼자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스스로 자신을 가장 많이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번 님은 지금도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버틸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과 나에게 100% 진심일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두 사람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세 장을 묶어서 보면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어떤 냉정한 판단, 그리고 새로운 갈림길, 기존 방식의 종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은 남았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리의 시기가 크게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이 소드 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두 분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뜨겁다라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절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성적으로 결정하려는 흐름이 매우 강합니다. 즉, 누군가가 마음을 닫았다기보다는 감정보다 판단이 우선되는 시기인데, 서로에게 선을 지키거나 조심하거나 말과 행동을 최소화하는 거리감도 느껴집니다. 이 관계를 감정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공통된 기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카드가 이 완드 2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 분의 관계는 두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결을 위한 방향으로 갈지 혹은 서로의 영역을 지키면서 거리를 둘지, 상대든 3번님이든 두 분 중 아니면 한 분 또는 양쪽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관계가 끝난 건 아니다. 다만 멈춰서서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미래를 대비한 판단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가 이 데스 카드인데, 이 데스 카드는 파국이 아니라 패턴의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전 방식, 이전 감정 표현, 이전 거리감, 이전의 오해, 반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관계는 정리하고 관계의 재시작 또는 완전 종료의 갈림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는 더 갈 수 없다. 새로운 구조로 재조정해야 한다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분의 현재 관계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조금 앞서고 있고 두 방향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고 기존의 방식은 완전히 끝났고 새 구조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은 관계가 정지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볍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조심스러워지고 과거의 패턴을 버리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장은 상대방이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활발하지만 동시에 내적 갈등도 큰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따뜻함과 충돌, 갈등과 끌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가 완드 2번 카드인데 상대방은 지금 3번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가갈지, 일정 거리를 유지할지, 행동을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예요. 즉 상대방은 이미 3번님을 마음속 중심에 놓고 있지만 행동을 주저하는 이유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이제 완드 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3번님을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끌리고 자신이 주도해서 움직이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은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속마음에 나왔다는 건 감정이 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 중심에 3번님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상대는 3번님에게 자극받고 있고 동기부여되고 있어요. 네, 그 세 번째 카드가 완도 5번인데 네, 상대방은 3번님을 좋아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고 부딪히는 면도 큽니다. 그러니까 3번님이 너무 매력적이라 생기는 어떤 경쟁 심리, 질투, 내가 다가가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 감정이 강해서 생기는 내적 충돌, 내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에 대한 짜증, 하고 싶은 말, 행동이 있는데 못하는 답답함, 이런 감정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은 지금 속으로 꽤 많이 흔들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약하거나 무뎌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강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즉, 상대방 마음은 좋아서 복잡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3번, 그 상대방이 3번님이 느끼는 감정의 구조는 마음의 중심엔 3번님이 있다.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행동은 제한되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편하고 뒤흔들리는 중이고 상대가 3번님에게 정이 식어서 멀어진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감정이 더 커져서 복잡해진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3번님의 현재 상대방은 100% 진심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진심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3번님에게 진심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100% 감정 폭발이 아니라 꾸준하고 오래가는 진심, 그리고 강한 열정, 깊은 정의 형태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세 장 모두 성의와 열정, 기억, 정서적인 애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도된 거짓이나 장난, 가벼움 같은 기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나이트 카드인데요. 네, 상대방은 쉽게 마음을 흔들지 않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오래 가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려는 성향으로 가볍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는 3번님에게 무게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건 진심의 깊이를 판단할 때 가장 강력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표현은 없어도 마음은 확고하고 변함없음, 오래가는 진심, 이런 흐름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완드 에이스 카드인데 이 펜터클 나이트가 안정적인 지심이라면 이 완드 에이스 카드는 어떤 순간적인 열정과 관심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3번 님에게 강하게 끌리고 행동하고 싶고 다시 시작하거나 새 판을 열고 싶고 3번 님을 보면 마음이 불타오르고 새로운 활기를 느낍니다. 즉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3번 님에게만 생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진심 중에서도 상대의 본능적인 끌림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 세 번째 카드가 컵 6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 카드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애틋한 진심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3번 님에게 그리움, 편안함, 오래된 정, 과거의 좋은 기억,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욕심이나 이기심보다는 진짜 마음의 애정, 정서적인 연결을 뜻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 3번 님에게 느끼는 감정은 이해타산이 없는 순수한 호의와 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은 3번 님에게 진심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끌리고 있고 오래된 정과 애틋함이 있어요. 이건 진심의 세 가지 층위가 모두 들어온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열정, 애틋함 이렇게 세 요소가 모두 나오는 경우는 상대가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즉 상대는 분명히 3번 님에게 100% 진심 맞습니다. 가볍거나 어중간한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되는 진심, 강한 열정, 그 어떤 깊은 정서적 연결로 이루어진 마음이에요. 100% 진심인가? 라는 질문에 세 장 모두가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대방에게 생길 어떤 심리 변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태양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대방에게 생길 심리 변화로 이 태양 카드가 나온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 어떤 마음 흐름 중에 가장 긍정적이고 명확하고 회복적이고 확신이 들어있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고민이나 갈등, 불안,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명확해지는 카드인데요. 제 상대는 3번님에 대해서 난 이 사람이 좋다, 다시 보고 싶다, 다가가고 싶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적 갈등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더 직접적이 되고 마음을 감추기 어렵고 더 따뜻하고 솔직한 태도를 동반하면서 호감이 표면 위로 떠오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즉 지금보다 표현의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상대는 내가 다가가도 괜찮은지, 타이밍이 맞는지, 3번 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등 이런 부담을 해소하고 해보자, 나아가도 괜찮다라고 마음을 굳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3번 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어떤 잘 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무거움에서 가볍고 모호함, 거기에서 다시 명확함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 3번님과 연결되고 싶은 의지 등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에너지가 매우 강해집니다. 이 태양카드는 실제 행동, 시동의 의미도 있으므로 마음뿐만 아니라 현실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대방은 확실히 마음이 밝아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변화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님에게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이 커지고 결심이나 확신이 생기고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지는데요. 표현이나 행동의 가능성이 강하게 열리고 관계에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즉, 감정이 상승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지금 현재 잠시 거리를 두고 있다든가 좀 단절되었다면 재회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펜타클 7번 카드인데요. 상대방이 재회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자리에 펜타클 7번이 나온 것은 어떤 단순한 노도 아니고 단순한 예스도 아닌 아주 현실적이고 신중한 고려 중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3번님과의 재회를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재회하면 괜찮을까? 지금은 적절한 시기인가? 이 관계가 다시 잘 흘러갈까? 이런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재회 가능성을 마음속에 걸어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는 감정보다는 현실성이나 조건, 타이밍, 안전성을 보고 제외를 검토합니다. 즉, 지금은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상황을 살피는 단계예요. 감정적으로는 3번님에게 미련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지금 당장 행동할 확신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시간을 들이는 카드, 조급하지 않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대는 재회가 갖는 무게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움직이면 다시 상처가 반복될까?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3번님이 또 준비가 되었는가 등 이걸 신중히 보는 흐름입니다. 즉 지금은 멈춤처럼 보여도 마음 자체는 끊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카드는 완전한 노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이 카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관계의 씨앗이 죽은 게 아니라 아직 땅속에서 자라나는 중이고, 이 카드는 제외 리딩에서 종종 시간이 지나면 결정을 내리는 카드로도 많이 해석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재회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회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고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움직이기엔 조금 신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행동 의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즉 현재 다시 만남을 고려 중이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찰하는 중입니다.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지금 현재 계속 망설이는 또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소드 9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망설이는 이유 자리에 이 소드 9번이 나온 것은 상대가 단순히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걱정이나 불안, 죄책감, 두려움, 후회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마음의 그림자를 정확히 드러내는 카드인데, 즉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다시 만남을 생각할 때마다 과거 문제나 상처가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줘놓고 다시 다가가도 되는 걸까? 예전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런 자책이 행동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떤 상상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불안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만남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상처받을까? 다시 싸우게 될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이런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들어옵니다. 제 상대는 감정이 약해서 망설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조금 너무 강해서 두려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특히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카드인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3번님과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머릿속에서 걱정이 커지고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면이 있습니다. 즉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도 의미하는데, 상대는 내가 3번님에게 충분한 사람이 맞나? 지금의 나로는 관계를 잘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즉 상대의 망설임은 3번님에 대한 마음 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때문인 겁니다. 네, 지금 상대방은 행동을 못하는 것이지 행동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해서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회를 망설이는 일을 정리를 해보면 3번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 두려움 때문입니다. 과거 상처가 반복될까 봐 두려워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 어떤 3번님에게 상처 줄까 걱정이고 다시 마음이 아플까 불안하고 후회와 자책 때문에 행동을 못합니다. 즉 상대방은 약간 감정 때문에 괴롭고 그 괴로움이 행동을 멈추게 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상대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세 장의 조합은 굉장히 극적인 심리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완전 멈춤, 후반으로 갈수록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은둔자 카드인데, 이 카드는 지금 상대가 행동을 멈춘 이유를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이 많고 과거를 곱씹고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신중함과 3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있지만 지금은 나로서 해결해야 할 고민이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즉 지금은 움직임이 없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이 식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감정이 깊어져서 쉽게 못 움직이는 못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소도 10번 카드인데 이 상대방의 심리는 지금 상태를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벅차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압박이 커지고 더는 숨기고만 있을 수 없고 지금의 정지 상태에 지쳐버린 흐름 여기까지 온다는 뜻입니다. 즉 멈춤이 절정에 이르고 그 다음엔 반드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심리 붕괴에서 결단의 구조이기 때문에 정체되던 마음이 폭발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이제 완드 나이트인데 이 카드는 이 조합의 핵심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연락, 예고 없는 접근, 감정적으로 확 끌려서 행동, 참았던 감정의 분출, 한 번 결심하면 바로 움직이는 에너지. 즉 지금은 웃는 자처럼 조금 멈춰 있지만 소도 10번에서 심리적으로 터지고 나면 완드 나이트처럼 빠르게 행동하는 흐름이 반드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멈춤, 심리적인 극한, 갑작스러운 행동 전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지금 당장은 행동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버티는 상태가 오래 못 가게 되고 버티는 시기가 끝나면 순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조합입니다. 멈춤, 폭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상대가 조용하더라도 한번 마음이 치고 올라오면 참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보통 갑작스러운 전환, 은둔 기간 후에 1-2주 내에 급작스러운 행동 혹은 특정 계기, 감정 폭발 직후에 바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크리스마스를 두 분이 함께 보낼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카드 3 장은 시간 순서 네 흐르는 대로 그러니까 뭐 심리나 행동, 감정으로 읽으면 상대의 내적 갈등 그리고 주도권 행동, 감정의 열림 이렇게 이어지는 전형적인 막판 반전 가능성 흐름인데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 소드 9번 카드입니다. 지금 상대는 크리스마스라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심리적으로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3 번님에게 다가가도 될까? 내가 재회를 제안했다가 거절되면 어떡하지? 또 예전처럼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이 매우 많이 올라옵니다. 즉,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는 상대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떤 감정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 걱정, 자책이 너무 커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그 뒤에 두 장 때문에 반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황제 카드인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불안은 절정에 이르면서 상대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움직이겠다. 관계를 내가 리드하겠다. 말해야 할 건 말하자. 일단 움직여보자. 즉, 크리스마스 당일 혹은 직전 지점에 상대가 감정보다 행동, 책임, 주도권 쪽으로 마음이 뒤집힙니다. 이 카드는 실제로 어떤 연락이나 제안, 만남 시도를 하려는 매우 강한 카드예요. 특히 특정 날짜가 연결된 질문에서 황제가 나오면 그날을 의식하고 움직이는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커킹 카드라는 이게 가장 매우 중요한데요. 이 황제가 행동이라면 커킹은 그 행동의 감정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결국 3 번님에 대한 애정과 진심,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움, 따뜻한 마음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 커킹은 감정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 사람의 마음이 확실히 3 번님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행동은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결국 감정이 행동을 밀어붙이는 카드 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는 불안과 망설임이 좀 크지만 네, 결국 상대가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려는 흐름이 강하고 그 이유는 3 번님에 대한 깊은 감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께 보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특히 상대가 직전에 연락, 제안하는 흐름이 강하게 보입니다. 다만 카드 구조상 미리 약속 잡고 안정적으로 준비되는 형태보다는 갑작스럽게 늦게 예상외로 감정이 터져서 움직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 3 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카드는 컵킹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전후 흐름과 두 분의 관계 상황에서 3번 님이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컵키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는 상대가 불안, 걱정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고 3번님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그 3번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은 오히려 관계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차갑게 굳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지금 불안과 고립, 심리적인 한계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어려운 상대의 불안, 망설임을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상대는 강한 밀어붙임보다는 따뜻한 안정감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네, 3번님이 조급해하거나 답답해지는 순간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전 상대는 행동을 고민하게 되는데 3번님이 차분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할 때 그 흐름이 더 쉽게 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강한 표현보다는 일관되고 조용한 따뜻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이나 이해하는 태도, 잔잔한 관심, 이런 것들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고 상대의 불안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최근 관계 흐름상 상대 행동이 조금 조용했다고 해서 3번님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흐름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어두세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네, 조금 우울할 때는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굳이 애써서 신나는 척, 명랑한 척, 즐거운 척 하는 것보다는 이 우울의 감정의 끝이 어디인지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사부님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과 나에게 100% 진심일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 현재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 카드가 소드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계는 감정적으로는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관계에 대해서 후회나 걱정,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상대방 또는 이제 4번님 중에 한쪽이 내가 잘못한 걸까?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하는 식의 자책과 불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한 감정, 억눌린 마음 때문에 머리로는 정리하려고 해도 가슴은 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이제 서로 조심하면서 거리감을 유지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흐름만 보면 감정적으로는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심판 카드인데 하지만 이 불안이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정의의 순간, 되돌아봄, 재평가, 재연결이 중심에 나왔다는 건 상대가 과거의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려고 하고 이대로 끝난 관계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재연결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드는 타로에서 끊어졌던 흐름이 다시 깨어나는 재부활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 소드 9번의 불안을 넘어서면 두 분 사이에 중요한 연락이나 대화, 전환점이 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마음이 되살아나는 흐름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 카드가 이 컵 나이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매우 심플해요. 그냥 다가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감정 표현, 화해, 고백, 초대, 미안함의 전달 같은 움직임인데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서 다가오는 모습이고 감정을 말하고 싶어 하는 태도, 다시 이어지고 싶다는 마음, 관계 회복의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합니다. 즉, 이 카드는 재회와 재연결, 감정적 회복을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네, 두 분 현재 관계 에너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 두 흐름은 매우 정확합니다. 지금은 서로 또는 한쪽이 마음속으로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시점이고, 곧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후에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관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연락이나 사과, 감정 표현, 재시작, 제안 같은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합입니다. 즉, 불안 속에서 다시 회복을 향해 움직이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 속마음을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 카드가 소드 퀸 카드예요. 이 카드는 상대방은 감정이 있어도 절대 먼저 약해 보이는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나는 감정 흔들리지 않아 하는 척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상처받기 싫어서 차갑게 선을 긋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스스로 마음을 잘라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서 더 냉정해지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도 마음은 있지만 표현은 하지 않고 명예나 자존심, 논리를 우선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 카드가 완드 7번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소드처럼 차갑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감정적인 방어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뺏기고 싶지 않다. 마음을 주면 내가 더 위험해진다고 느끼고 있고, 4번님의 접근이나 감정이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놓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서 버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거는 상대가 여전히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카드가 은둔자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상대는 겉은 차갑고 속은 방어적이고 중심에서는 혼자 고민 중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깊게 생각하고 있고,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책도 있고, 4번님을 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네, 고립된 공간에서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연락을 안 해도 마음은 완전히 끊긴 게 아니고 더 깊게 생각해보고 판단하려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속마음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조금 차갑지만 속으로는 감정 때문에 계속 버티면서 혼자 깊게 고민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차갑다, 감정은 아직 진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상대방이 감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헤어지거나 단절된 상태를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서 쉽게 연락하지도 못하고 있고, 혼자만의 깊은 고민 속에 갇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4번님에게 마음은 있지만 다가갈 자신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해서 혼자 깊이 고민하는 중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나에게 100% 진심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조합은 그 진심이라는 표현을 가장 강하게 확증하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가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의 마음은 가볍지 않고 안정, 신뢰, 책임감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번님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중함과 관계를 지키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 내 자리로 두고 싶은 소유적 애정이 있는데, 상대는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 즉흥적인 호감이 아니라 이 관계를 진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신카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다스리면서도 깊이 아끼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데, 4번님에 대한 강한 끌림과 오래 버티는 애정, 상처받아도 쉽게 떠나지 않는 마음, 조급함보다는 지켜보고 기다리는 사랑, 신체적인 매력, 정신적인 신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진심이라는 말보다는 감정이 심장 깊이 자리 잡았다에 가까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태도 자체가 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부담스러울 만큼 신중하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다가오려는 말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에게 쉽게 마음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로 보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과정 전체를 감당할 의지가 있고 상대의 속도는 느려도 진정성은 깊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조함은 진심이 아니다가 아니라 절대 불가하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절대 아니다, 확신이 없다, 해당 없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이고 4번님은 쉽게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천천히라도 확실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조용하지만 진심은 매우 깊어요. 즉, 100% 진심일까라는 질문에 이 세 카드의 답은 네. 지금 이 사람은 진심이 맞습니다. 입니다. 상대는 깊고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오래 보고 싶은 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대방에게 생긴 심리 변화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 페이지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의 싹이 다시 돋는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는 크리스마스 전에 4번님을 떠올릴 때 지금처럼 무거운 고민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보다 설렘이 생기고 가볍게라도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었지라는 감정 회복을 하고 4번님에게 긍정적인 호감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에 자주 나타나는 카드예요. 즉, 메시지를 보내볼까 고민하고 4번님의 SNS나 주변을 살피는 행동, 직접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접촉 욕구가 상승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감정에 다시 친근해집니다. 아직 큰 결단은 아니지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의 씨앗이 생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대는 뭐 상처나 자존심, 고집 같은 복잡한 마음 때문에 무겁게 느껴졌다면 이 컷 페이지는 그 모든 방어가 일부 풀리고 순수한 감정으로 돌아오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함이 조금 내려가고 나름의 고집이 누그러지고 감정 표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게 잡았나 뭐 반성하는 그런 감정도 있고 따뜻한 마음이 올라오고 감정이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전입니다. 그 상대는 4번님을 떠올릴 때 그때의 다정함과 정서적인 안정, 감정적인 연결감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4번님에게 긍정적 감정이 다시 부상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대의 마음을 정리해 보면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고 미안함과 따뜻함이 살아나고 가벼운 애정과 관심이 피어나고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고 4번님에게 좋은 감정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컷 페이지는 작은 움직임의 조짐, 애정의 부활 신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의 전체 흐름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재회를 고려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킹 카드입니다. 이거는 그 재회 이사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카드인데 상대는 4번님에 대한 감정을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마음속에 고유하게 자리한 깊은 감정으로 느끼고 있어요. 즉, 단절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여전히 깊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다시 받아들일 감정의 여지가 있다. 감정적으로 열린 상태라는 뜻을 갖는데 4번님과의 관계를 나쁘게 기억하지 않고 있고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4번님을 여전히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재회 가능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중이에요. 다만, 겉으로는 조용하고 무심해 보일 수 있는데, 연락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속마음은 흐르고 있는데 말이 없어서 파악이 조금 어렵고, 지금 상대도 재회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거나 먼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제외를 고려하는지 보는데 이 컵킹 카드 나오면 이 카드가 나오면 이거는 약간 가장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 상대방은 4번님을 잊지 못하고 있고 감정이 깊어서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재회는 감정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재회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는 네, 상대는 재회를 감정적으로 깊이 고려 중입니다.
마음에서는 이미 4번님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다만 표현이 조금 느리고 조심스러울 뿐인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다시 만남을 망설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 에이스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컵 에이스는 어떤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라는 단순 의미보다는 재회 질문에서 나올 경우에 매우 섬세한 감정적인 망설임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 카드는 새롭게 솟아오르는 진짜 감정의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4번님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저 미련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다시 깊어질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설이는 겁니다. 감정이 다시 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진지해질까 봐 부담을 느끼고 감정에 휘둘릴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즉 감정이 너무 커서 오히려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다시 만나면 이번엔 진짜로 잘해야 한다. 예전처럼 가볍게 시작할 수 없다. 이번에는 감정이 더 깊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재회가 단순한 재연결이 아니라 관계의 재탄생처럼 느껴져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또 다시 만나려고 하면은 감정 표현이나 진심 고백, 솔직한 이야기 같은 직접적인 감정 노출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대는 그걸 해낼 준비가 100%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감정이 쏟아져 나올까 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일까 봐 감정을 받아줄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지한 관계를 전제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상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심을 쏟아야 하는 관계라서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다는 걸 느껴서 이 모든 것이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내 상대방이 재회를 이제 망설이는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감정이 너무 크고 진지해서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내볼 용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마음이 크니까 더 조심스럽다. 진심이라서 바로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장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망설임이 아니라 진짜 감정 때문에 조심하는 긍정적인 망설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 카드가 컵 5번 카드인데요. 상대는 이제 먼저 후회나 아쉬움, 그림이 매우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순간을 자꾸 떠올리고 있고 4 번님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는 게 맞나?'라는 감정이 있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 행동 전에 먼저 감정적인 불안과 후회가 최고조로 올라오는 단계예요. 이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전조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이 마법사 카드인데 또 컵 5 번의 후회가 쌓이고 나면 이 마법사가 등장해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움직여야 하나? 말을 해 볼까? 노력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상대는 행동하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히 생기고 재회를 추진할 동력, 계기, 용기까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실행력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시작되는 출발 버튼이고 즉 마음에서 실천 의지로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세 번째 카드가 이제 소드 나이트 카드입니다. 이 조합의 결론은 매우 명확해요. 실제 행동 가능성은 매우 높고 빠릅니다. 특히 이 소드 나이트 카드는 곧바로 움직이는 카드인데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돌발적인 메시지, 생각보다 더 빠른 접촉, 조심스러움보다 치고 올라오는 표현, 즉 의지가 생기고 나면 그 의지를 즉각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흐름이에요. 정리해드리면 이 세 장의 흐름은 매우 직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 행동 의지, 실제 행동. 따라서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움직임이 나타나면 매우 빠르게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참다 참다 결국은 연락 오는 패턴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확한 시기 카드를 뽑지 않았지만 이 조합만 봐도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에서 소드카 나이트는 보통 1주에서 3주 내로 움직임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조합이에요. 특히 지금이 12월 흐름이라면 크리스마스 전후 또는 연말 전까지 행동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그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페이지 카드입니다. 상대는 크리스마스 시기에 그 사모님을 떠올리면서 가볍게라도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락해 볼까?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네. 만나면 좋겠다." 이 완드 페이지는 작은 행동의 불씨, 즉 감정적 접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은 확실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카드가 펜터글 리번인데, 하지만 그 행동 단계에서 고민이 조금 길어지는 카드가 나왔어요. 할까 말까 계속 저울질하고 타이밍을 놓치거나 미루는 마음, 부담, 두려움, 용기 부족으로 선택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하는 게 맞나와 같은 망설임, 상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도 어떤 마음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결정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즉 마음은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행동을 끌기 쉬운 상태인 겁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소드 4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또 휴식, 정지, 멈춤, 대기의 카드입니다. 재회나 만남처럼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지켜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멈추는 흐름입니다. 용기를 못 내고 가만히 있고, 마음은 있지만 현실 행동은 정체되어 있고, 크리스마스까지 강한 액션보다는 관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안에서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확률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세 장의 구도가 매우 명확한데 감정적 의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주저하고 결정이 불가하고, 그리고 결국은 행동을 멈춰요. 즉 마음은 움직이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실제로 만나자고까지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 행동보다 마음만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 끝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이 앞선 카드를 보면은 현재 크리스마스보다 그 이후 흐름이 훨씬 강하기는 해요. 크리스마스는 상대에게 고민하는 분기점 정도의 역할이고, 실제 움직임은 크리스마스 이후에서 연말 연초에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시고 12월 말에서 1월 초의 흐름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상대의 내면이 부드러워지는 시기라서 조급함 없이 감정의 완화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번님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카드는 펜터클 6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관계의 균형을 말하는데, 지금은 4번님이 감정적으로 과하게 주거나 반대로 너무 닫아두거나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저 다가가거나 너무 밀어내거나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4번님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상대의 흐름도 기다리면서 균형을 맞는 상태가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치를 과하게 보지 말아야 하고, 상대의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 때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은 NO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무거운 고백이나 감정 압박, 관계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정의가 아니라 가벼운 메시지나 부드러운 호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톤이나 가벼운 안부,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은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시 열릴 시점이 오면 상대가 베푸는 만큼 사모님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먼저 과하게 움직이면 상대는 다시 주저하게 돼요. 즉 교환되는 감정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일이나 연애, 휴식, 조화를 맞춰야 하고, 과몰입하지 말아야 하고, 나 자신의 컨디션을 관리해야 하고, 생활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즉 과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닫아두지도 말고 부드러운 주고받음을 유지해야 하고, 나의 가치를 낮추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하고, 자연스럽고 가벼운 교류가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기다리면 상대가 결국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거예요. 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먼 사람이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애쓴 관계는 늘 내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더구나 사랑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걸 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